주식은 폭등했는데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저 차트 한번 보세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44년치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1997년 IMF 때 잠깐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오고 있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대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SK하이닉스 주가는 52주 동안 1032%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올해 2배가 됐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들의 올해 이익 성장률을 320%로 봤습니다. 코스피 목표치도 9,000에서 12,000으로 한 달도 안 돼 올려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한국을 이렇게 보는데 환율은 왜 금융위기 수준인 거죠? 오늘 그 진짜 이유 하나씩 뜯어봅니다. 경제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가 강해진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반도체 호황이 오면 코스피도 오르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원화도 강해졌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원화로 바꾸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화 수요가 늘고 환율은 내려갔죠. 근데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2015년부터 이미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강세의 연관성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번 달러가 한국 안에 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달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봐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한국은 2.50%예요. 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잠깐 더 극단적인 나라들도 있어요. 브라질과 러시아는 무려 14.50%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는 달러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치경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은 달러를 선택합니다. 결국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주는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미국에 달러를 맡겨두면 이자를 더 챙기면서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원화 수요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원화가 강해졌어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들고 있는 주식 투자금까지 달러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걸 환해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보험이에요. 나중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손해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달러를 사두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계속 생기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인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서학개미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미국 상장지수펀드 상위 100개 종목의 보관금액이 4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 5천억 원입니다. 5년 만에 3.5배 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미국 투자 상장지수펀드 순자산 총액 합계를 보면 2015년에는 2011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5년에는 92조 27억 원이 됐어요. 10년 만에 약 457배 폭증한 겁니다. 상품 수도 2015년 15개에서 2025년 257개로 17배 늘었고요.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주 상장지수 펀드에 매달 돈이 들어간다는 건 매달 꾸준히 달러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넣어도 수백만 명이 모이면 수천억 원의 달러 수요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1,526조 원입니다. 그중 해외 투자 규모가 886조 원, 전체 자산의 58.1%예요. 해외 주식만 557조 원, 36.5%입니다. 해외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국민연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달러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디램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만 합산해도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이 돈이 앞으로 미국에 들어갈 달러 수요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반도체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꿔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이걸 디램 달러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산유국이 원유를 팔아번 달러를 미국 국채에 다시 투자하는 페트로 달러처럼 한국은 반도체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 투자에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3배 늘어도 원화 강세가 오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전부 달러로 결제해요. 2025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181억 달러입니다. 원유만 752억 달러, 가스 305억 달러, 석탄 124억 달러예요. 그런데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한국 수입 구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자재, 소재, 중간재가 전체 수입의 35에서 40%입니다. 화학, 철강, 배터리 소재 같은 것들이죠. 에너지가 약 19%, 반도체 전자 관련 수입이 16에서 18%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반도체로 달러를 버는 동시에 원자재와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쓰는 구조예요. 수출로 버는 달러와 수입으로 나가는 달러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원화 수요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의 본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 통화입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이 통화로 피신해요. 반면 원화는 위험자산 통화입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팔립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취약합니다. 중동 전쟁, 에너지 충격, 미중 갈등이 겹칠 때마다 원화는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구조적 달러 수요의 위험자산 통화 특성까지 더해지니 환율이 버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이 언제 꺾일까요? 조건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한 세계 돈은 달러로 몰립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달러의 매력이 줄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수 있어요. 둘째, 달러 자체가 약해져야 합니다. JP모건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AI분만으로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요. 셋째, 중동 긴장이 풀려야 합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에너지 수입에 쓰는 달러가 줄고 원화 매도 압력도 낮아집니다. 넷째, 외국인이 환해지를 줄여야 합니다. 한국 주식을 사면서 원화를 동시에 파는 구조가 바뀌어야 원화에 진짜 수요가 생깁니다. 다섯째, 국내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경제 자체에 매력이 생겨야 원화 자산을 들고 싶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가지가 단기간에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서학개미의 달러, 매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는 구조적인 흐름이라 단기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1,500원대가 한동안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환율은 이제 모든 투자자의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상장 지수펀드,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가 상승과 환율 상승,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구조거든요. 반대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실질 비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입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식품, 에너지, 소비재 가격이 함께 올라옵니다. 수출 기업들은 달러 매출의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반면 항공사, 해운사는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불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줄거나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올라도 외국인이 마냥 반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진다면 원화 현금만 갖고 있으면 실질 구매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하는 전략,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4년 차트를 봐도 지금처럼 1,500원대가 이렇게 오래 유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서학개미, 국민연금, 기업들의 해외 투자, 디램 달러 현상까지. 한국 안에서 달러보다 원화를 찾는 힘이 구조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건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엔 원화 자산만 바라보기보다 달러, 자산과 글로벌 자산까지 함께 보는 시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